채널 24K 하소연의 단도직입. 오늘 우리는 왜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나? 그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참 어지럽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해도 편편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이 코비드-19에 대응하는 이 모습을 봐도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전 당황스러운 게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적 모임 금지. 이 조항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숫자 세고 다니면서 옮기느냐. 물론 많이 모이면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까지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모임이 있어서 이제 6명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한 테이블에 대개 4명이 앉으니까 4명 앉고 2명은 저 끝에 뚝 떨어져서 이제 6m까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것도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앉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앉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면 저희 벌금 무는 것까지도 또 좋습니다. 손님들까지 벌금 다 무셔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런 제한 규정을 둬야 됩니까? 그래서 그 4사람이 앉고 나면 그럼 그 바로 옆자리에는 딴 사람이 안 와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그 옆에 4인 테이블에 또 다른 남모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건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인 사람들의 인간관계까지 파악하면서 병을 전염시키러 날아다닙니까? 참 이 규정은 정말로 어디에서 누구 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통제를 위한 방역입니까? 방역을 위한 통제입니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모여 앉아서 여론 만들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솔직한 속내가. 그 속에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상식이 들어있기 때문 아니야. 이게 어디에 과학적 근거를 가진 규제입니까 이게. 통제만을 선호하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권력지향적 이기주의, 권력이기주의. 그 밑바탕에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밑바탕의 의식 이걸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사실 선거기간에서 임박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1년도 어떠면 안 남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에 정부 산하 조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야, 대통령 이제 곧 끝날 거야. 빨리빨리 자리 하나씩 해야지. 그동안에 쫙 줄 서 있었던 이거 빨리빨리 교체해서 한 번씩 보온을 해야지. 대통령 선거 도와주면 이겁니까? 거기에 아무 논리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 왔지요? 대통령 캠프에 있었어. 어떻게 그 선거를 도왔어. 그 논리가 그냥 서슴지 않고 공개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사회의 밑바탕을 지금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탕류가 뭐냐? 부패의식이라는 거지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부패의식, 비합리성, 무도덕성, 부도덕성도 아닙니다. 무도덕성. 이것을 기초로 하는 오로지 돈과 권력, 기회 독점을 목표로 하는 탕류, 부패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사회 밑바탕의 지금 현재 최대 흐름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부패의 늪 위에 빠져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부패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또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뭘 부패라고 생각하는가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2006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그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패 신고 및 보호 보상 규정을 이제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직무교육 교재인데요.
거기에 부패의 정의가 나와 있다. 부패란 무엇인가? 일반적 정의를 보면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 행위. 좀 어렵지만 꼼꼼하게 그래도 정의하느라고 애쓴 거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정의했는데요.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도 내렸어요. 공직 중심의 정의 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이건 부패다. 공익 중심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이건 부패다. 또 시장 중심적 정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반 경제 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이거 부패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부패방지법 제2조 3호에 이제 이 부패 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이제 부패고,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거 부패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 해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전부가 부패 행위로 부패방지법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진짜로 부패 척결이 될까요? 말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 교묘한 말들을 교묘하게 또 다 빠져나가죠. 그물이 너무 촘촘하다고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둘러보는 사회 그 인상을 가지고 부패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여부에 상관없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돈과 권력, 기회를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 일체를 부패라고 한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건 남을 위해서건 간에 합법을 가장한 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법을 가장한 부패에 동원되는 논리들,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패에 동원되는 논리들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뭡니까? 정의라는 거죠. 공정이라는 거고, 평등이라는 말이고,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뭐 구체적인 설명이 건수별로 해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뺏고 빼앗기고 이거의 전쟁터의 현상 그뿐이다.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이런 말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하나 제가 이제 또 이런 게 진짜 부패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참 신납니까? 권력 있는 쪽에서는. 권력 없는 쪽에서는 그냥 태업을 하든지 뭐 대충 놀고 있어도 그냥 세월은 가니까 또 좋을 수도 있고. 이 국회의원들의 행태, 이거 부패 범죄다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선거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가서 저는 패거리 정치만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그냥 4년 동안 배지 달고 행세하는 거 즐기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국가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여튼 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지역 감정에 의해서건 무슨 정당의 그냥 팬덤 정치 논리에 의해서건 어쨌건 간에 그 이야기를 내놓고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요.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요. 국회의원으로 등단하기에 앞서서 국회법 제24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서라는 걸 합니다. 그 선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 선서문은 이제 2매가 준비가 돼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서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매는 이제 의원 본인이 보관하고 한 매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국가와의 계약입니다. 나는 꼭 이렇게 국회의원 하겠습니다라는. 거기에 위반하면 물론 이제 윤리규정 위반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자기 사익을 우선으로 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성실히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수행하는 양심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헌법이 그 기초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뭐죠? 여참 헌법도 바꾸면 되잖아. 우리 생각에 맞게. 법률 바꾸는 거는 이제는 뭐 일도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법관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게 판결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기범들이다, 전부가. 형법 제347조에 이제 사기죄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기라는 게 뭐냐? 사람을 기망하여, 사람을 속여서 이런 뜻이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속여갖고 자기가 재물을 취득한다 이거죠.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그냥 사기예요. 물론 선거판에서 떠든 얘기 그거 하나하나를 그게 재산상 취득을 했다고. 국회의원 취득하면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이익이 생깁니까? 그가 1년에 약 6억 원의 재정 지출을 써야 된다면서요. 1년에. 그런 이익을 받지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직접 연결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과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에서 본다면 광의의 사기범들이죠. 약속 안 지키고 그 약속으로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갖고 그 이득을 취했으니까. 사실 뭐 이런 사례 이거 들자면 뭐 끝이 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만 그렇게 왜 잡어? 물론 많습니다. 하여튼 부패는 이렇게 이제 형법상의 부패도 있지만 사회적 상식에 의한 부패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소신행정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축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이러한 비과학적 소신행정이라는 거 지금 방역행정 같은 거 부패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쟁을 허구한 날 일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해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들이 특정한 이 권력을 편취했다면 부패죠. 조국 일가가 벌인 그 해프닝 또는 뭐 추모시 해서 뭐 이제 뭐 줄줄이 그 뒤까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계속되겠죠. 법무부의 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부패 현상들이죠. 무조건 패거리 정치에 몰입하는 이 패거리 정치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적 제거 행위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권력의 독점 그리고 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편 사람에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 이건 참 오래된 인류 역사상에 이거 하기 시작하면 그 정권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위인설관이라는 부패, 낙하산 인사 다 그런 거죠. 대통령이 공적인 언론 앞에서
내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빚 타령, 이거 부패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마음의 빚이 있는 거를 대통령이 왜 공적으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개인적 심기의 어려움, 그거를 같이 짐져야 합니까 도대체? 그건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것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자기의 빚을 돌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상식이죠. 무조건 한쪽으로만 쏠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로 수렁 속으로 계속 몰아넣는 호남의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 이거 부패행위입니다. 호남의 권력화죠.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사회적 부패 구조 속에서 형성된 말도 안 되는 배를 타고 말도 안 되는 운항 시스템에 얹혀서 여행을 가다가 불행을 당한 걸 가지고 두고두고 정치화하고 돈의 문제로 끌고 가는 세월호의 뒤처리 과정. 지금까지도 못 끝내고 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 부패 때문이에요. 부패의식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갈피도 잡지 못하고 걸어가야 할 길도 정하지 못하는 100명이 넘는 소위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부패한 거죠. 그 속에서 양산되는 기회주의적 세력들. 요 찬스를 잘 타면 이것이 나의 권력화와 나의 이익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기회주의자들의 행태. 이거 다 부패입니다.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해도 이 모델은 얼마든지 제가 다 끌어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죠. 우리 자신 속에도 그런 의식들은 이제 젖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줄 하나 서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서 좀 얻을 방법 없나? 이거 생각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 별로 뭐 있습니까? 야, 병원에 가서 뭐 좀 치료를 받는데 거기 잘하는 의사 없냐? 거기 잘하는 간호사 없냐? 그거 뭐 거래하려는데 그거 얼마라도 이렇게 깎고 하는데 뭐 어디 좀 힘 좀 동원할 데 없냐? 이 생각, 이런 행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 솔직히 저도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뭐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네요. 문정부에서 캠코더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이 466명인데 그중에 108명이 기관장이다. 이 기자 취재 제대로 안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고서 18개 정부 부처 산하에 산하공사공단만 해도 아마 한 부처의 밑에 조직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수천 개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산하의 공사, 공단, 그 밖에 무슨 위원회, 무슨 연구소, 무슨 추진단, 그게 다 부패의 고리죠. 물론 부패가 완전히 척결된 이런 사회라는 건 그런 이상적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죽고, 입지 않아도 죽고, 쉬지 않아도 죽는 이런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그러면서 속에서 탐욕은 끝도 없이 만들어져 나오는 본성을 가진 이런 존재가,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상적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부패라는 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정의라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의가 있고, 평등이라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절대적인 가치의 추구가 어쩌면 또다시 다른 부패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모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를 완벽하려고 부정하면 또 다른 하나의 부정돼야 되는 또 다른 완벽한 가치, 완벽하고 싶은 가치가 등장하고 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고 그거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체념할 거냐? 아마도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지구상에 그렇지 않은 세계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흔하지는 않지만 간간히 보이는 곳들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적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국민 개개인의 철학적 기준이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기준을 돈과 권력, 기회의 쟁취 거기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는 말자. 물론 돈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자기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명예의 충족도 있어야 되고 기회를 가져야 되지요. 그래야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고 살 테니까. 그것에다가 이만하면 됐어. 고전이 가르친 이야기에 그래도 귀 한 번은 좀 기울이려는 전체적인 의식 변화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분지족하는. 이거는 너무나 이제 구태의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좀 지나치게 감성에만, 감정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 아닌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호남에서는 민주당 100% 찍어야 되고 영남에서는 어디 60% 어디 40%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러냐. 이성을 좀 회복하자. 이성을 성장시키자. 그런 노력이 시작돼야 된다. 여기도 미래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땅이라면 이성을 성장시키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성의 목표로 하는데 상식과 순리라는 목표를 갖자. 상식이라는 말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식이냐, 어느 게 순리냐, 그거 파고들고 철학적으로 또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의 양심과 양식의 기초에서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 절대적인 범위 말고 필요한 만큼의 어느 게 상식이고 어느 게 순리인지 그거 모를 사람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보다는 상대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분위기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내 얘기는 절대야, 이거여야만 돼. 그러지 말고. 절대적인 건 우리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10년, 앞으로 살아갈 1년 그 안에 상대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의의 공유, 이기주의에 기초한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 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의 개인적인 가치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목표에 대한 나의 기여와 양보도 중요하다.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는 가능하다.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우리의 전면적인 삶에 대한 지혜의 향상, 그것만이 우리를 이 수렁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정말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신축년을 새로 맞으면서 이러한 제안을 좀 해봅니다. 새해에는 부패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신선한 출발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